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람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서초동 사람꾼이 오늘은 마산 분사무소에 와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최근에 상간자 소송과 관련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것 같이 내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기록을 이제 법원의 이제 형사법적인 영장 없이도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내 배우자가 누구랑 계속 밤늦게 통화하는 것 같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달라. 이런 것도 법원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상간자 소송에 있어가지고 또는 이혼 소송에 있어가지고 원고들의 그런 증거 수집을 굉장히 제한하는 그런 대법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원고라고 하면은 피해자죠. 피해자인 내가 내 배우자가 누군가와 뭐 통화하는 거라든지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얻기 위해서 증거 수집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때 대법원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어떤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이런 상간소송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법리가 정립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배우자의 핸드폰에 있는 이런 사진 같은 것들, 내 배우자 비밀번호 패턴 다 알고 있다. 그런 경우에 내 핸드폰이 아닌 이제 내 배우자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사진이라든지 이런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걸 다 찍어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하고 상간자 소송 또는 이혼 소송에 쓴다면은 이게 다 비밀 침해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내 배우자가 이제 나한테 이제 비밀번호 패턴을 공유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설마 자신의 비밀, 카카오톡에 있는 그런 비밀들, 상간남이랑 또는 상간녀랑만 나눴던 대화들, 찍은 사진들 이런 것까지 다 내가 볼 수 있게끔 허락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누가 나의 비밀을 그런 진짜 굉장히 무서운 비밀이죠. 아무한테도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비밀들을 내 남편에게 허락했다라고 보진 않아요. 내 아내에게 허락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의 지문을 풀거나 아니면 패턴을 풀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를 획득한다. 이런 거 다 형법상의 비밀 침해죄로 다 처벌이 되는데 이번 대법원 사건은 뭐냐면은 다들 안드로이드 폰 쓰지 않습니까? 안드로이드 폰 쓰면은 다 구글 계정이랑 연동이 된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획득해서 지금까지 소송을 막 걸었어요. 타임라인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구글 포토에 올라오는 사진들도 막 다운받아가지고 냅니다. 어떻게 다운받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요즘 다 공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핸드폰 또는 컴퓨터 들어갔더니만 구글 포토 아이디가 접속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야 이거 진짜 우리 와이프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이러면서 막 다 다운받은 거예요. 다운받으면서 당연히 승낙을 안 구했겠죠. 야, 네 상간남이랑 사진 찍은 거 내가 다운받을게. 당연히 승낙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혼 소송이 제기가 되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와이프가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한, 즉 구글 포토라든지 이런 이제 핸드폰 서버에 있는 그런 사진들을 이제 획득한 것을 두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고소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맞아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등의 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 막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49조에는 비밀 등의 보호 이래가지고 내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랑 나눴던 카톡이라든지 찍었던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등의 보호라고 해가지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검사는 세 가지 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이라고 하면은 그런 구글 서버, 이런 포토 이런 것들을 침입을 했다. 정당한 권한 없는 자가 침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소를 했는데 1심과 2심은 당연히 비밀 침해는 맞다. 또 이 사진을 다운받아가지고 법원에다가 증거로 다 썼기 때문에 누설도 맞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침해는 아니다. 침입은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왜 그렇게 봤냐면은 우리 와이프가 컴퓨터에다가 내 아이디를 접속해가지고 그냥 켜놓은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컴퓨터는 공용으로 쓰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착안을 해가지고 정보 제공업자 구글의 의사에 봤을 때 접근 권한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겁니다. 계정 명의자인 내 와이프가 아니라 구글 서버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가상의 그런 서버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침입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침입이 아니라 제일 확실한 침입은 내가 막 해킹을 해가지고 내 와이프 비밀번호 알아내가지고 막 들어가는 것이 침입이겠죠. 근데 이거는 내 와이프가 컴퓨터에 넣어놨잖아요. 아이디를 넣어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침입이 아니다라고 1심에서 2심에서 이렇게 좀 무죄를 줬어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무죄를 줬는데 대법원에서는 완전 다른 논리를 펴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죄도 유죄다. 어떤 논리냐면은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은 누구에게만 그 권한을 줬냐라고 했을 때 그 와이프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와이프에게만 식별부호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진에 접근할 권한을 준 거지. 와이프가 우연히 컴퓨터에 접속해놨다는 것을 근거로 와이프의 남편, 다른 사람에게 그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남편은 구글 계정에 접속해 있는 상태를 기회로, 판사들은 기회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연한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내 와이프 또는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사진첩에 접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속을 해서 다운받은 거 막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이 정보통신망인 내 와이프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을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제48조 1항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증거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획득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제가 좀 구체적인 판결을 좀 봤더니만 배우자는 이거다 싶어가지고 막 다 다운받고 막 3일에 걸쳐서 다운받아요. 막 사진 보고 그다음 공유 설정도 막 나한테도 변경해놓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해놓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예전에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죄가 나왔었더라면 이제는 그거 자체도 침입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한 중형이 내려질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겠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증거를 얻어야 될까? 이게 이런 비밀 침해죄 같은 경우는 피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연히 봤다, 우연히 열려져 있는 걸 우연히 봤다라고 하면서 내가 핸드폰으로 막 찍는 그렇게 하면은 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걸 컴퓨터를 켜가지고 열어가지고 들어가고 하는 건 다 침입죄가 되고요. 열려있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내가 내 핸드폰으로 찍은 정도면은 완전히 무죄가 되지 않을까. 침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침입도 아니고 비밀 누설도 법원의 증거로 사용하는데 비밀 누설이 된다? 이것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긴 한데 아무튼 요즘 원고 소송에 있어가지고 증거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런 점 명심하시면서 반대로 이런 증거로 소송을 당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내 배우자로부터, 내 와이프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다면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형사고소를 좀 진행을 해봐라. 그러면은 더더욱 파탄을 입증하기 쉬울 것이다. 라는 유책 배우자 입장에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늘 서초동 사랑꾼 마산 분사무에서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